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같은 시간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62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실내에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 실내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위노님도 뭐 라방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 제가 아무래도 그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에서. 네. 근데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일단은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면은 일단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네. 홍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있는 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시작했잖아요. 새로 제 네. 개인 그 카페 브이로그 이런 걸 총 동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는 그 사람 많은 막 그런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네.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몇 개를 하고 있죠. 커피위크 거, 제 개인 거, 그다음에 제 아이랑 하는 게 있어요. 총 네, 3개.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뭐 커피위크 거는 로빈님이 편집을 해주시니까 제가 로그만 해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편집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 그 정도면 되나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그 자막 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자막을 자동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AI? 걔가 정확하게 사람 발음을 잘 못 따주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근데 그게 자동으로 따줘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싱크 맞추고 다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보는 거예요. 아, 싱크도 안 맞아요? 이게 얘가 목소리를 딸 수 있는 게 있고 못 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얘가 날려버리더라고요. 얘가. 유튜브가? 그래서 그거를 또 채워줘야 돼요. 아니, 그 프로그램이요. 자막 프로그램이. 아니, 그 자막을 다 다실 필요 있어요? 그냥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아니, 근데 위노님 거는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자막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제가 그냥 뻘짓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노님 건 그래도 좀 정보 전달 그리고 뭐 가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지역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래도 자막이 들어가는 게 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에 좀 호소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한결 보기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너님 거는 자막을 되도록이면 넣고 있고요. 제 거는 자막이 굳이 필요 없어서 제가 말이 뭐라 그래야 돼? 사용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맨날 하는 말이 감귤 뉘앙스, 초콜릿 뉘앙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안 넣고 있어요, 저는. 커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계속 습득하고 디벨롭 돼야 되는데 저 혼자만 유튜브 보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발전이 없는 느낌이 막 생겨요, 막. 약간 한 3개 정도가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해서 시음해보고 맛 표현하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조금 디벨롭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시도를 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것도 이게 방식을 좀 바꿔야 되나 좀 고민 중에 계속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뭐. 멈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커피위크 팟캐스트 채널도 있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로빈하고 제가 각각 그 매주 한 개씩, 그러니까 매주 2개씩인가요, 그러면?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거의
꼭 업로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빈은 커피 실험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팟캐스트 커피위크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 5분짜리에서 10분짜리로 줄여서 정보 전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도 커피위크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구독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제드커피로 시작된 심해처럼 짙고 깊은 콜드브루를 만드는 아비스 커피. 한국의 더치커피가 알려진 시점부터 독자적 추출 방식을 연구한 우리는 현재 전국 유명 로스터리 카페에 콜드브루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MD OEM 제조 전문 아비스 커피. 로빈님. 네. 공지 읽어주시죠. 또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에서 꼭 구독 버튼과 하트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 그리고 일시 후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튜브가 지금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 그 유튜브 오늘 보니까 213명? 213명. 또 늘었네요. 제가 209명까지 봤었는데. 잘 안 보는구나. 저 하루에 한 3-4번 확인해요. 저는 그 전체 총 시청 시간만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네. 팟캐스트도 구독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늘었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그래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가. 자, 이 정도로 우리 자화자찬하고요. 오늘 방송 들어가죠. 자, 오늘은 뉴스를 하는 날인데 로빈님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한번 시작해 주시죠.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벌어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2.5단계 하면서 처음에 카페에 커피 마시는 거를 제한을 했었죠. 프랜차이즈에서. 네. 그런데 이게 또 확대되면서 그 사람들이 빵집으로 몰리다 보니까 빵집까지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동네 카페로 가는 게 아니라 빵집으로 갔군요. 네. 거긴 또 예외 대상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값에 이게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리세. 그래서 팍스넷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 약간 칼럼 같은 거예요.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커피 테이크아웃과 자리세라는 주제로 해놓으신 게 있어서 지인과 약속차 커피 전문점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한 중년의 소비자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테이크아웃을 하려 왔는데 왜 매장 내 이용 가격을 그대로 받느냐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직원은 방침상 할인을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유지부동이었다. 결국 환불 조치 후 다른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매장 내 어수선함은 한동안 지속됐다. 국내에 내놓으라는 주요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 가격은 보통 5-6천 원 정도 수준이죠. 네. 그리고 다른 웬만한 커피들 주문한다고 해도 그보다 비싸면 비쌌지 낮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원재료 값도 그렇고 브랜드비, 건물 임대료, 인건비, 뭐 여러 부대 비용이 거기 안에 다 포함돼 있을 거고. 네.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그게 자리세래요. 매장 내 음료를 즐기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받는 비용. 이거를 프랜차이즈는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전문점별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임대료에 일명 자리세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된다. 면서 고객들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한 비용 차원이라고 말했대요. 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포함이 된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은 카페들 같은 경우에 테이크아웃 하면 얼마 할인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위노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테이크아웃 하면 1,000원 할인 아닌가요? 맞아요. 해주고 있어요. 그게 똑같이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했을 때 할인을 하는 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주 입장에서는 테이크아웃 해도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그런 거죠. 매장에서 안 먹는 대신에 그냥. 근데 엄밀히 따지면 테이크아웃 할 때에 그 원가는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컵이랑. 네네. 그쵸? 원가는 더 비싼데 할인을 해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매장주 입장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그냥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불만 같기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 언택트 등으로 변화가 지금 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들도 여기에 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기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싶은데 앉아서 먹지 못하니까 그 앉아서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용 일정량의 비용 뭐 하물며 뭐 몇백 원이라도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서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로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냥 똑같이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아까 위너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플라스틱 컵 1회용 컵 값도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빨대 값도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근데 약간 이거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메리카노 얼음 아메리카노 가격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 차이 있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차이 같아요. 이것도 뭐 토론을 하자면 막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똑같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평균값을 사람이 매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내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 혜택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똔똔 평균값이 어느 정도 맞춰지려면은 예. 저는 똑같은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앉아서 커피숍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좀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덜 미안한. 그 매장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아까 또 위노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테이크아웃이 싸서 테이크아웃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또 좋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장주 그 입장을 고려한다면. 예. 그렇죠. 근데 일회용 컵보다는 저는 머그컵에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컵에도 제공을 하던데 안에 다 실내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커피 맛보다 지금 커피 값에 약간 민감하다. 신경 써달라. 프랜차이즈드 커피숍들 뭐 그런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네. 다음 기사 전해주시죠. 네. 저의 첫 번째 기사는 오랜만에 책 소개 하나 할 건데 이런 책이에요.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 이런 책이거든요. 제목이. 네. 딱 봐도 이거는 물류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쓰신 책 같아요. 근데 물류 입장에서 커피를 비교하기 재밌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그냥 이게 책 소개라 그냥 어떤 책인지만 좀 알려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안 읽어도 읽은 느낌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이 기사라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저녁엔 참치 김치 볶음밥을 해먹고 커피로 입가심한 뒤 자기 전에 와인을 한 잔 마실까?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100년 전 생각해보죠. 100년 전. 우리가 그냥 김치볶음밥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치 김치볶음밥을 먹는 게 가능하려면, 두 번째,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하려면, 그 다음에 와인을 한 잔 마시는 게 가능하려면, 참치는 태평양에서 잡아야 되고, 커피는 이런 커피 벨트 안에서 가져와야 되고, 와인은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 끼 안에서 가능한 게 바로 세계적으로 실핏줄처럼 퍼진 촘촘한 물류망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맞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이 68개국의 항만, 철도, 물류기지 현장을 뛰면서 연구한 물류의 세계를 이런 우리 일상이랑 연결지어서 소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제목에 커피를 넣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일상이 아예 그냥 커피가 하나의 상징처럼 됐구나. 그런 게 있어서 좀 재밌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브라질, 자메이카, 케냐 이런 커피 등이 블렌딩돼서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세계 각지의 원두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대략 몇만 킬로일까요? 우리가 한 잔의 커피 블렌딩된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네. 블렌딩된 커피 한 잔을 위해서 한 세네 가지를 블렌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위해서 세계 각지의 원두가 이동한 거리 평균.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죠? 몰라요.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잘 모르겠고 9만 킬로래요. 9만 킬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블렌딩 한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한국에 와야 될 거고, 자메이카에서 와야 될 거고, 케냐에서 와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들렸다가 이렇게 오기도 하잖아요. 역수입돼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9만 킬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커피 콩의 품질을 우리가 또 유지를 하려면 신선도를 수분 함량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일정. 예를 들면 11에서 14% 정도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유지를 하려면 그냥 물류시설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어떤 설비가 되어 있는 그 물류시설 안에서 또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물류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커피를 생두를 수입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많은 기업들의 블렌딩의 기초가 되는 원두를 수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생두를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생두를 가져와서 원두를 볶은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가 거의 한 3달에 한 번꼴로 온대요. 한 번 저기서 주문을 하면 3달 있다가 그 배가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3달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달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또 보름 후에 주문해놓고 한 2달 전에 주문하고 1달 반 전에 주문하고 이렇게 해야 한 보름마다 계속해서 원두가 끊기지 않고
오는 거죠. 근데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배로 오는 거니까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한 15일마다 배가 한 대씩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주문한 3달 전에 주문한 게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배송 조회를 하고 있으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라도 빠꾸가 나면 납품에 차질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물류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잖아요. 비행기며 배며 이런 게. 커피값이 안 올라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미리 이렇게 재고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커피 사례는 이렇고요. 참치 얘기도 있어요. 참치 얘기도 좀 재밌는데. 자,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치는 잡긴 잡았는데 낚시꾼들이 참치를 딱 잡아서 자랑한 뒤에 고양이 사료 공장이나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쓸모없는 생선이었대요. 그 맛있는 거를? 그런데 1970년대 일본이 전자기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에 빈 화물기기에 급속 냉동한 참치를 들어오면서 참치의 물류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고 하네요. 2000년대 이후에 냉장, 냉동, 해상 컨테이너의 발전으로 참치 물류는 이제 항공기에서 선박 운송으로 바뀌었고 세계적으로 참치 식자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참치는 여태까지 비행기, 빈 화물기에 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 배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냉장, 냉동의 해상 컨테이너가 발전되면서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와인도 있는데 와인은 온도에 민감한 낮은 도수의 주류이기 때문에 운송할 때 적정 온도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방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와인 가격 있잖아요. 네. 와인 가격의 물류비 비중이 30%래요. 비싸네. 굉장히 높죠. 그러면 거기 현지에 가서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류 관점에서 어떤 뭐 커피든 참치든 와인이든 특히 뭐 와인은 로비님 좋아하실 텐데 커피와 와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되게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그죠? 와인 좋죠. 술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가끔 보면 와인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게 있거든요. 막 4,900원, 5,000원. 그것도 막 영어로 써 있는 다른 나라 건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로빈 피셜이에요, 이거는. 네. 싼 거랑 비싼 거랑 맛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진짜? 네. 그 입에서 느껴지는 약간, 이거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맛을 낸 와인이 있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통상적으로 먹어보니까, 싼 와인을 처음에 먹다가, 점점 저도 이제 가격이 있는 걸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10,000원 미만의 와인들 사서 그냥 막 먹기 시작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비싼 것도 그렇지만 커피가 아니라 그 포도의 품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도 따지게 되더라고요. 마시다 보니까. 네. 그 와인도 블렌딩 하더라고요. 네네네. 신기하던데 그거. 그리고 또 먹다 보면은 이제 커피도 하지만 디캔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먹으면은 정말 와인이 내가 기존에 그냥 와인을 맛없게 먹었었구나 그 느낌도 막 들고 그래요. 왠지 루비님이 그 커피를 안 하셨다면 와인이나 술 이런 걸 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에도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소믈리에 같은 거? 워터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 커피도 소믈리에가 있나? 그게 큐그레이더 아닌가? 큐그레이더? 커피 감별사니까 맞겠죠. 큐그레이더가 그거겠네요. 알그레이더, 큐그레이더. 지금쯤 와인 또 나올 시기 안 됐어요? 무슨 10월인가 11월에 마시는 와인 있던데?
그 뭐죠? 보르도인가? 모르겠고 하여튼 저도 너무 비싼 거 못 사 먹는데 예전에는 막 10,000원짜리 막 사 먹었다고 치면 요즘에는 그래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있는 게 아껴 먹죠. 그렇게 사 놓고. 아, 그렇구나. 아, 보졸레 누보. 아, 생각났다. 항상 가을에인가? 햇 와인이 있죠? 그게 보졸레 누보라고 했던 것 같네. 이것도 와인이 또 오래 숙성돼서 더 맛있는 맛을 내는 것도 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아직 맛보진 못했지만 와인 세계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술을 잘 마셨다면 저는 아마 와인 쪽으로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 제목은요.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 이거고요. 가격이 17,000원이에요. 싸진 않아요. 17,000원. 근데 한번 읽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벤트 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기사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다음 기사. 네. 위노님 건기식 많이 드시죠 요즘에? 어떤 거요? 건기식. 건기식이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아, 네. 그냥 뭐 비타민 하나 먹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혹시 커피? 네, 아니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명절 선물 중에서 건기식이 이제 한우를 이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명절 선물로? 이 건기식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캡슐 커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캡슐. 네, 캡슐 커피를 가장한 전통 차예요. 아, 캡슐 커피 모양으로 나온 전통 차구나.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그 한약 냄새 나는 건강 기능식품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고 캡슐 커피 머신에 내려 먹는 전통차 뭐 이런 스틱형 벌꿀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 보통 나이 있으신 분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치면은 요즘에 이제 젊어지고 있다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도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캡슐 머신에 이제 차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지금 먹고 있거든요. 어떤 걸 먹고 있냐면 보리차를 캡슐로 내려 먹어야죠. 아, 진짜요? 보리차가 캡슐로 나와요? 네, 캡슐로 나온 게 있어요. 메디프레소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신기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막 직접 우려 먹는 그 보리차하고는 좀 맛의 농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간편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신기해서 사봤는데 먹을만해요. 네. 그래서 캡슐로도 차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간편함 때문에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장비 중에서 커피 장비? 그래서 잘 샀다라는 느낌이 드는 진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캡슐이 금방 없어져. 이게 비싸지만 않으면 맨날 먹겠는데. 예.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10개 들어있는 게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사먹는 게. 700원이네요, 그러면은. 네. 700원, 720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카페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농도라 그래야 되나? 에스프레소로 먹었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700원이라고 치고 이제 거기 이제 물을 더하게 되면은 농도를 맞추려면은 보통 캡슐을 제가 2개 넣거든요. 아메리카노 만들 때는. 아메리카용으로 얘가 좀 길게 뽑아주는 모드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저는 아예 샷 2개 내려서 물을 희석해서 먹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2개씩 써요, 캡슐을. 2개씩. 이거 거의 한 1,5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네요.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 밖에 나가서 못 마시니까 요즘. 뭐 그렇죠. 예. 그래도 제 입맛에 맞는 캡슐을 찾아서 너무 좋습니다. 볼바색 거 먹고 있거든요, 요즘에.
예. 구찌인데 이제 캡슐에서 와 이런 맛 낼 수 있구나. 에스프레소 꼭 계속 시키다가 이거 되게 기계 잘못 샀나 그랬다가 폴바셋 거 보고 이거 먹어보자 해서 괜찮아서 지금 계속 그것만 먹고 있어요. 네. 입맛에 맞으셨나 보네. 네, 달달하고 화려하고 달달하면서 산미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다음 기사 전해 주시죠. 네. 저는 블랙워터 이슈에서 두 번째 기사 가져왔고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 루빈이 혹시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세요?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 플라토닉 러브는 아는데.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 아마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줄기가, 우리 이렇게 드리포트에서 물줄기 할 때, 네. 그 물줄기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딱 물줄기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잘 이렇게 일자로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구형의 물방울로 분리돼서 떨어지는 거. 끝부분에 가서. 응. 그런 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많이 맨날 보는 거죠. 그죠? 자주 보잖아요. 네. 이게 어떨 때는 뭐 초반 입구서부터 막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끝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법칙이에요, 그게? 그게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라는 거거든요.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게 또 뭐 영향이 있나 보네요. 그게 물에 붙어 있는 성질이 뭐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블랙워터 이슈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일단. 자,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물 분자의 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물 가운데에 포함된 물 분자의 응집력이 표면으로 갈수록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 물이 분리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게 언제 생겨나냐면 드리포트의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물줄기의 속도라든지 또 왜 드리포트에서 그 끝에 구부러진 부분 있죠. 우리가 구준액이라고 부르는 부분. 네. 여기에 마지막 끝부분이 거칠기와 부드러움 정도에 따라서 이 분리되는 시점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 왜 그 구준액 부분에 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 현상을 막으려고 그런 툴도 판매하고 또 구준액을 이렇게 살짝 니퍼로 오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외의 에드 아스트라라는 그 커피 연구 집단에서 요거를 실험한 적이 있대요. 과연 요 현상이 어떤 거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지, 또 이 현상에 따라서 커피가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지, 추출 효율성이,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두 포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펠로우, 요즘 뜨고 있는 펠로우 포트 있잖아요? 네. EKG 0.6L, 0.6리터. 이거 로빈이 가지고 계시죠? 펠로우. 잠깐 말씀드리면은 펠로우 짝퉁이에요.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던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브리스타. 브리스타.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총 세 가지. 브리스타 구준액 부분에 또 유량 조절기를 장착한 모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부을 때 그 물줄기가 어느 시점 가서 이게 응집인력이 떨어져서 분리되냐. 그러면 그 분리되기 직전에 그 길이 있죠. 길이. 네. 원활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 길이를 해체 길이라고 그래요. 해체 길이. 그래서 이 해체 길이가 어떤 포트가 더 기냐, 짧냐,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펠로우 드리포트가,
18g/s의 유속에서 해체 길이가 가장 길다는 거를 확인했대요. 펠로우가. 물론 속도, 물 붓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체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실험했을 때는 펠로우가 해체 길이가 가장 길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해체 길이가 긴 게 그럼 추출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냐? 이런 건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죠. 네. 루비님은 어떠세요? 이거 보통 드립할 때 이 해체 길이가 최대한 긴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좀 짧아도 똑똑똑 떨어져서 하는 게 또 커피 추출에 좀 맛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짧은 게 좋던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짧으면서 그 위에 게 좀 많이 휘어져 있는 애들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짧으면 거의 점들이처럼 떨어진 거잖아요. 물방울처럼 툭툭툭툭. 근데 기울기를 조금만 기울여도 얘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점점점 내려오는 그 와중에 붙어 있는 물줄기를 내릴 때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체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필요했는데 해체 길이가 물줄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긴 거예요. 긴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포트 거기 붙어 있는 그 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물이 일자로 최대한 유지되는 그 길이. 저는 유지가 계속 돼야지 좋죠. 그러니까 네. 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좋죠. 네, 탁탁탁 떨어지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마른 땅에 소나기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막 땅이 파이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돼버리니까.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식 핸드드립 배울 때는 절대로 그 커피 분말 부분이 막 이렇게 난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체 길이가 짧아서 물방울이 푹푹 우리 비 오는 날 진짜 그 진흙처럼 흙처럼 팍팍 파이면 이게 일정하게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체 길이가 길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더 긍정적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또 했는데 일단은 해체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가운데 어떤 방식이 추출에 있어 더 긍정적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반의 관점에서 해체 길이가 긴 물줄기가 커피 베드의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해서 물과 커피 입자의 난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균일한 추출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그 해체 길이가 짧으면 물방울이 툭툭툭 해서 이게 커피 분말의 겉부분이 네. 속까지 안 들어가고 겉부분만 이렇게 막 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체 길이가 길면은 그 힘으로 그 물의 압력이 밑에까지 쑥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교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교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근데 해체된 작은 물방울들 그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깊이까지 교반을 못 일으킨대요. 그래서 일단은 교반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해체 길이가 긴 게 좋다. 라는 게 실험의 결과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립포트나 주전자의 해체 길이를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잖아요. 요거는 경험상 우리가 높이, 그쵸? 높이나 각도, 물의 속도, 그 다음에 그 구준액 부분의 마감, 이거에 관련이 있다는 거를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높이도 연결이 되긴 해요. 대략 한 15cm 정도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 교반의 효율성이랑 해서 실험으로 그래프가 나온 게 있어요. 대략 그게 이제 15cm고 그거보다 높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아마 생각을 못 했었을 수도 있는데 해체 길이가 긴 게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없대요. 무조건.
왜냐하면 미분이 많은 커피 있죠. 미분이 많은 커피. 네. 요거는 너무 많은 교반을 일으키면 미분 때문에 종이 필터의 미세한 홀들이 더 빠르고 더 쉽게 막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미분을 많이 발생시키는가 적게 발생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해체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된대요. 네. 또는 미분을 걸러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해체 길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바로 각도. 구준액에서 떨어지는 각도. 자, 어떻게 해야죠? 이거는? 몇 도를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고. 각도는 수직. 수직인 게 좋다. 그래서 그 수직에서 안정적인 높이로 가는 게 좋다. 왜 우리 돌릴 때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각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90도로 세웠을 때 드립포트에서 그 구준액 라인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그거는 그 원래 구준액 끝부분에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뭐라고 하나요? 소수성 물질을 코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물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건데 커피 전용이 아닌 것들은 그런 소수성 그런 게 없어가지고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그 구준액 부분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었고 스캇 라오라는 그 유명하신 또 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브루잉 커피에서 최적의 유속을 얻는 방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글을 올리셨는데 비슷한 견해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직 흐름을 유지하면서 최대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커피와 물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높이를 조절하되 그 커피 가루에서 물의 흐름이 튀기 시작하는 주입 높이를 측정하는 게 좋다. 그 높이를 측정한 후에 튀지 않는 최대 높이에서 붓고 가능하면 그 높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높이를 유지하는 게 교반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 커피 추출에 더 유리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교반을 하지 않는 커피, 교반을 하지 않고 추출하는 커피 있잖아요. 푸어보는 대부분 다 교반을 하잖아요. 네. 잠겨야 되니까 커피가 물에. 근데 우리 잠기지 않는 커피, 일본식 방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멜로 드립 있잖아요. 네. 멜로 드립 같은 건 교반을 좀 덜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추출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균일하게 적실 수 있죠. 예. 이런 거일 경우에는 또 마냥 이런 해체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체 길이를 길게 가져가면 교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네요. 되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커피를 내리는 새로운 시각을 또 알게 돼서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구나.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있는 줄도 처음 알았어요.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 플라토 레일리 이펙트. 제 경험상 뜨거운 물은 이 플라토 해체 길이가 짧고요. 찬물은 해체 길이가 길어요. 제 경험상. 자, 저희 두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다음 기사는 코로나19 얘기예요. 코로나19? 네. 코로나19도 못 막은 한국인 커피 사랑. 올 수입량 최대. 나 그 기사 봤어. 네. 1월에서 7월까지 수입한 커피만 해도 9만 톤이 넘어간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재택에서 이제 재택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은 오히려 이제 커피 믹스라든지 그런 게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 외식 산업이 좀 침체되고 그 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국내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통계 낸 걸 보니까
2015년에 수입량이 1월에서 7월까지만 다 비교를 한 거예요. 2015년은 7만 5천 톤 약. 2016년에는 7만 9천 톤. 그리고 2017년에는 8만 4천 톤. 2018년도 8만 4천, 2019년에는 8만 5천 톤인데 2020년에는 지금 9만 톤이 지금 넘어갔네요. 그래서 엄청 이게 작년 수입량보다 더 넘어갈 것 같네요.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폭이 커지지 않았나. 이게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도 이게 저희가 16년 이렇게 계속 추이를 봤을 때도 조금씩 한 얼마씩 늘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이 통계를 보니까. 예. 그리고 커피를 다루는 커피 전문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2.5단계 여기 적용되기 전 이게 효과가 좀 몇 달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문 닫는 곳도 생길 것 같아요. 예. 버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못 버티시는 분들은 닫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매출액으로 비교한다라기보다 커피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제목이 조금 속상하네요. 제목을 코로나19 뭐였죠? 제목이? 코로나19도 못 막은 한국인 커피 사랑 올 수입량 최대. 예. 코로나19가 커피 사랑을 막았어야 될까? 아니 뭐 그런 뜻이 제가 좀 그런가요? 꼰대인가? 아무튼 뭐 이거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홈카페 그러니까요. 매출 홈카페 용품이라든지 원두 같은 거는 구독하는 게 또 많아졌잖아요. 그런 게 또 이거랑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초기라고 해야 되나? 2월, 3월 달쯤에 그 달고나 커피 엄청 전 세계적으로 그거 됐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예. 그래서 얼마 전엔 저것도 봤어요. 제임스 호프만 아시죠? 네. 그분도 달고나 커피를 만드셨더라고요. 전번에 보니까. 옛날 영상 같은데, 예. 코로나 그 시기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또 그분께 어떻게 또 연계돼서 떠있길래 제임스 호프만 거 좀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영어로 나와서 되게 열심히 유튜브 하세요. 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영상도 그러니까. 제가 딱 하고 싶은 게 약간 그런 컨셉인데 여러 가지 또 비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어쨌든 간에 그 영국에서 스페셜티 커피 쪽에서는 그렇죠. 뭐 글로벌한 분인데 나와서 뭐 시중에서 파는 커피 리뷰해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다음 기사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우리 예전에 로비님 한번 이거 설명을 해주셨죠.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진 블랙 아이보리 커피, 일명 코끼리똥 커피의 대량 생산 기술을 우리나라 뭐 그 강원대의 그 한 교수님께서 개발을 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느 분한테 이거를 한번 항의를 받았었죠. 네네. 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항의를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걸 시도하셨어요. 이분께서. 뭐냐면 강원도산 스페셜티 커피 이 생산에 대해서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셨대요. 연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한 3년 동안 향후 3년 동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연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커피의 국내 재배 환경 특성 평가 및 품질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됐대요. 3억짜리 그러니까 프로젝트인 거죠. 3년이면. 네. 그래서 이 교수께서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 서면 올송리에 커피 나무 농장을 조성을 하고 파나마산 게이샤 있잖아요.
파나마산 게이샤 품종의 재배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고 최근 커피나무가 개화를 해서 내년 1월에 수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한국에 갖다 심는다. 어떨까요? 저렇겠죠. 뭐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만약에 있다면은 사 먹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이게 뭐 수산물로 따지면은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느낌상. 네. 근데 저는 약간 왜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근데 솔직히. 왜냐면,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설이나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커피 묘목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뭐 귤도 어쨌든 간에 노지 귤도 있지만 하우스 귤이 있는 것처럼 커피도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베스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되면은 좋긴 하겠는데 강원도산 스페셜티 커피 이건 보나마나 하우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겠죠. 느낌이. 강원도에 뭐 그러면 눈도 오고 뭐 그럴 텐데. 그러면 하우스로 재배한 커피가 어쨌든 이게 옛날에 인터넷 그림 같은 데 사진 같은 거 찾아보니까 화분에 커피 나무가 한 그루씩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농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분에 있는 게 아니라 흙밭에 그냥 커피 이렇게 쫙 나무들이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예를 들면 저 보석 녹차밭처럼 쫙.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잘 그렇게. 나중에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면은 좋을 텐데. 그리고 하필 또 강원도야 밑에 쪽에서 하면 모를까? 그리고 또 게이샤 커피가 한국에서 키운다고 해서 그게 또 게이샤 커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시리즈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언급해드리면 그러니까 커피가 품종이 있고 그 품종이 어느 지역에 그 지역마다 우리 인삼 한국에서 키우는 거랑 중국에서 키운 거랑 미국에서 키운 거랑 다 틀리다면서요. 같은 씨를 갖다 뿌려도 맛이 모양이나 틀리죠. 토양의 그것 때문에. 함량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파나마 게이샤, 콜롬비아 게이샤 뭐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맛이.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분명히 뭔가 틀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연구한다는 건가 그러면? 그거를 토양을 똑같이 맞춰야 될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파나마 쪽 흙 토양 질하고 뭐 예를 들어 거기 토양이 뭐 산성이 좀 낮고 뭐 알칼리다 뭐 그러면 여기도 알칼리라든지 뭐 그런 흙 토양 먼저 맞추는 걸 먼저 할 걸요. 네. 맞추는 작업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재배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흙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나중에 농장을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농가로 다 보급시키려면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 아닐까요? 전용 흙을 만드는 것보다 그 묘목을 약간 변형시켜서 재배종으로 만드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연구하나 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이샤 품종을 들어와서 이걸 되게 또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끔 해서 좋은 맛이 나오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걸 연구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거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됐겠죠. 그냥 게이샤 커피 갖다가 할 거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되네요. 제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지난 후에 우리나라 강원도산 스페셜티 게이샤 품종을 또 맛볼 수도 있을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스페셜티 산지가 되는 거죠. 저는 조금 그 의아해서 이 기사를 가졌는데 제가 기사를 또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또 기대로 끝나는 어떤 훈훈한 그렇게 좀 기사를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이번엔 욕을 안 먹겠네. 네. 마음에 담아두셨구나 저번 거를. 네. 제가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이고요, 저도.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버거킹 구독 서비스, 커피 구독 서비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버거킹에서 시작을 했죠. 이게 뚜레쥬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레쥬르 구독 서비스를 가맹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커피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월간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내놓은 게 뭐냐면 매일 700원으로 즐기는 커피 구독 19,900원으로 커피를 매일 제공해주는 형태거든요. 월간 구독 형태로.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가맹점에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해요. 뚜레쥬르 커피 그때 저희 빵집 습격 사건 했을 때 했었죠. 저는 그렇게 막 그때 제가 기억하고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던킨께 좀 점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 거보다는 저는 괜찮았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구독 서비스 700원의 아메리카노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희 동네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뚜레쥬르는 지난달에 이제 식빵, 모닝 세트, 커피를 정가 대비 절반 이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월간 구독 서비스를 내놨는데 소비자 분석 결과 70% 이상이 커피를 택했대요. 그래서 고객이 매장 방문하면서 추가 제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약간 미끼 상품처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버거킹을 비롯해서 여기 이제 뚜레쥬르에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니까 찾아보면은 이런 구독 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커피 맛에 나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먹을 거야 아니면 정말 고퀄리티 커피를 마실 거야 그게 아니다라면은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길목에 이런 커피숍들이 있다면은. 그러게요. 저도 구독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원두가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 가지 원두로만 구독 서비스를 해볼까?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대량으로 좀 구매해놓고 근데 스페셜티 전문점이라서 그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 블랙워터 포트라고 블랙워터 이슈에서 하는 그 원두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구독 서비스가 있죠. 거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도 해주나요? 해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구매 버튼 누를 뻔했어요. 배송비가 좀 더 되긴 되겠나 보네요. 네. 그러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무튼 요즘 구독 서비스 많이 나오네요. 좋다. 제주도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나요? 거기 커피숍들 휘황찬란한 데 많잖아요. 휘황찬란한데 네.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막 오줌을 지릴 만한 그런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돼야죠. 저에게. 네네네. 네. 자, 제주에 오시면 어반 브루잉 제가 운영하는 카페 놀러오세요. 네, 커피 위크 듣고 왔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냥 커피 서비스 막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송이니까 제 카페 광고해도 되죠? 네, 뭐 제 허락은 받지 않으셨지만 제주 스페셜티 전문점 어반 브루잉. 네. 자, 오늘은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로빈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커피 한마디로 커피 한마디는 아닌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다. 데일 카네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밌어서 하고 있죠. 이거. 그렇죠. 즐기면 지금 3년째 즐기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날이 오겠죠? 저 프로그램 있잖아요. 1박 2일이 시청자들 모아놓고 방송했던 그런 것처럼 저희도 나중에 이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스케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제 꿈이 우리 둘이 같이 운영하는 카페 있죠. 네. 그 큰 카페 한 켠에 투명으로 우리 방송 오네요.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것도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괜찮네요. 네. 그게 제 어떤 작은 꿈이에요.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